네, 이 종목은 대체 왜 탑7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현대사료와 LGU+, 그리고 현대로템, SKC 코롱 PI를 꼽아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모건스탠리의 블록딜 물량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장 초반부터 흘러나오면서 장 시작부터 움직임이 안 좋았죠. 장중 하락폭을 그래도 조금은 돌려놔요. 장중간 때는 막 9%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4% 정도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발 이 블록딜 악재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반도체 장비주도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앞서서도 IT 장비주 하나 챙겨보고 왔는데요. 원익 IPS, 유니셈 등 동진 세미캠도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이 매출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1위 찍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별 호재들을 머금은 종목들도 있고요. 유니테스트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맺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주 한번 볼까요? GKL이 6%대, 파라다이스 5%대 강세입니다. 북한이 원산에 세계적인 카지노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여기에 좀 투자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또 이렇게 카지노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대단합니다. 이 상장 이후 이제 3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사흘 연속 상한가입니다. 공모 가격이 6,600원이었거든요. 지금 이 계산이 어떻게 돼요? 4배 넘은 거죠? 28,9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관련한 이슈를 또 머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카카오 참 애먹였던 종목인데요.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사흘 연속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보겠습니다. 수급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통신주 이슈라고 하면 5G 이 주파수 경매, 요거인데요. 사실 이 통사들은 대규모의 투자가 단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LGU+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괜찮은 거 있죠? 외국인도 이에 가세하면서 오늘 또 사흘 연속의 상승세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SKC 코롱 PI 보겠습니다. PI 필름 수요 확대로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지금 이 코롱 PI는요, 가동률 지금 100% 상황이라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고 재고까지 다 털어서 지금 팔고 있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7% 넘는 상승이고요. 거래량 폭발하면서 5만 원대 위로 올라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HL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탑7 가운데 오늘은 바이오가 사실 없긴 한데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또 지난주에 어떤 그 노려제가 또 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오늘 또 왜 이러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아스코 이 학회를 개최하면서 각종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사실 신뢰제는 괜찮아요. 1%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넥신이 지금 7% 넘는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HLB 9%대 급락, 안트로젠도 6%대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표님? 우선 오늘 각자 좀 이슈들은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네. 밑에 하단에 보시면 HLB 10% 급락하는 부분들은 사실 전혀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넥신이 한 7%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은 아스코에서 이 경쟁 약물 넥타라는 그 미국 제약회사가 있어요. 네. 넥타 테라퓨틱스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BMS라는 그 제약회사가 또 있어요. 여기서 이 면역 항암제랑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는데 네. 지금 병용 투여를 했는데 결과 발표를 했어요. 아스코에서. 네네. 넥타 테라퓨틱스가. 근데 이게 임상 초기 결과보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지금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지금 넥타 테라퓨틱스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41% 정도 급락했어요. 이게 어머. 발표를 하고 나서 보시면은 이게 그 BMS랑 병용 투여 시의 이 초기 결과보다 좀 저조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저 뭐, 지금 기사로는 주가가 뭐 40% 급락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맞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40% 하락을 한 게 맞고요. 보시면은 거의 지금 90달러 선까지 갔다가 네. 이제 뭐 52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뭐 종가로는. 그래서 40% 하락한 건 맞는데 왜 제넥신이 이거랑 연관성이 있냐면요. 네네네. 제넥신의 하이루킨이라는 것도 면역 관문 억제제예요. 근데 병용 투여 시에 지금 저조한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넥신도 비슷한 결과값을 좀 내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에 나온 거는 그 넥타의 그 물질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게 작용 기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부진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넥타랑 비슷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가 지금 병용 투여 BMS랑 뭐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면은 사실 넥타처럼 빠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네. 이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물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넥신은 넥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뭐 다 제넥신의 하이루킨이라든지 인터루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작용을 이 주가가 작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 과도하게 좀 빠진다는 거죠. 네. 뭔가가 이 아스코라는 이 학교 자체가 정말 영향력이 있나 봐요. 여기서 나온 그렇죠. 이제 네.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또 급락하고 급등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 글쎄요. 이 오늘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지 뭐 일단 내일은 우리가 휴장에 들어가니까요. 또 관련한 이야기들 또 들려오는 거 감안하면서 또 다음 장을 또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바이오주도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서 참 어렵긴 합니다. 예. 자, 이제는 탑7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좋은 종목들 가운데서 SK 코롱 PI 먼저 볼까요? 오늘 움직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뭐 진짜 PI 필름이 없어서 못 파는 거 맞대요? 거의 뭐 지금 재고까지 떨어내면서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이 플라스틱 필름이긴 한데요. 네. 이게 원래 정체기가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원래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뭐 2009년, 10년부터 뭐 1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게 스마트폰의 수익성이 조금 저조해지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도 초반부터는 스마트폰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다가 이제는 반도체가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이 포트폴리오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스마트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됐을 때는 PI 필름 많이 팔렸는데 13년도 정체기 때부터는 사실 이 PI 필름 수요가 증가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른 우리가 흔히 아는 듀퐁이라는 회사도 PI 필름 만들기는 해요. 근데 이 회사도 만들기는 하는데 2013년도 정체기 때는 사실 공장을 증설을 안 했어요. 어떤 해외 기업들도 거의 다. 근데 유일하게 SKC 코오롱 PI만 좀 증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왜 증가를 하냐면은 이 방열 필름이라는 게 FPCB, 플렉서블 PCB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 보시면은 뭐 갤럭시 S9이나 뭐 아이폰 10이나 네. 이 부분들 사양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만큼 이게 발열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걸 열을 잡아주는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거죠. 하나요? 네. 열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스마트폰이 꺼질 수도 있고 컴퓨터도 똑같잖아요. 컴퓨터도 열을 너무 많이 그렇죠. 받으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공장 돌린다라고 했을 때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PI 필름 어느 정도 방열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PI 필름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뭐 아이폰 10 이제 스펙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점점 고사양화되면서 이 PI 필름 수요도 굉장히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죠. 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좋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좋을지 일단은 뭐 다른 종목들 쭉 훑어보면서 내일장 토픽까지 한번 챙겨볼게요. 이 종목 일단은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LGU 플러스 한번 볼게요. 뭐 통신주들 사실 뭐 3사는 뭐 잠잠하겠거니 했는데 LGU 플러스가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일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요. 괜찮아요? 조금씩 움직이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기관 수급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놀라기는 했어요.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거의 2018년도 지난달 5월부터 보시면은 기관이 그 계속 5월 가져갔죠? 21일 빼고 순매수를 계속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했어요. 거의 뭐 40거래일 정도? 40거래일 정도 계속 샀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저는 투신권이나 연기금 수급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장기 투자의 성격도 있고 워낙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연기금의 성격을 많이 보는데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컸어요. 연기금 수급만 해도 거의 뭐 5월 초부터 지금까지 200억 넘게 들어갔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 상황은 굉장히 많은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좀 글쎄요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현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주요 공약이 통신비 인하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아직까지 5G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성을 개선된다. 이 부분들 긍정적이지만은 현 정권에서는 아직까지 먹구름이 많이 껴있다라는 거죠. 당장 우리 네네. 맞닥뜨려 있는 악재들이 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글쎄요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수급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카카오는 어떨까요? 이 종목도 진짜 애 많이 먹였던 종목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정말 많이 네이버와 함께 좀 계속 이제 포털 사이트 주들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얘도 살아날까요? 얘도 고개를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좀 네. 글쎄요. 이것도 좀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최근에 수급 사운드 한번 보시면은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나 이 사모펀드 쪽에서 매물 금융 투자는 같이 내놓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상반기 때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GDR이라고 해외 주식 예탁 증권을 발행한 이것도 거의 유상증자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불확실성이 있는 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네. 우리 카카오 택시에 대한 이 유료화 서비스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도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소비자나 택시 기사분이나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이 카카오 택시 유료화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1,000원 주고 이거를 카카오 택시 유료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택시 기사님들이 이 1,000원을 받고 내가 호출을 계속 기다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거의 지금 하루에 카카오 택시 콜수가 한 80만 정도 되는데 80만 콜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에 유료화 서비스 하는 게 아예 2만 콜 정도 돼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 2% 조금 넘는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게 과연 내가 1,000원 주고 이게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이걸 4,000원, 5,000원으로 또 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1,000원까지만 받아라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글쎄요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 보여주고 있는 현대사료 보겠습니다. 뭐 물론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진입은 어렵긴 하죠. 뭐 근데 뭐 괜찮아 보이긴 해요.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요? 우선 지금 동시호가에서 상한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을 했죠.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거의 뭐 300% 이상 맞습니다.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네. 상장하자마자 남북경협주로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해요. 이게 왜 남북경협주로 묶일까? 근데 사료 이게 배합 네. 사료라는 게 네. 뭐 닭이라든지 오리를 돼지 키우기 위해서 이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인정은 해요. 근데 과연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북한에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북한의 가축 사육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볼게요. 1996년도 대비해가지고 이게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서 제가 자료를 출처해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네. 96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초식 동물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네. 잡식 동물, 배합사료를 먹는 동물들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가를 봤을 때 닭, 오리, 돼지. 오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닭도 많이 증가를 했지만 근데 지금 초식 동물 보시면은 염소나 아니면은 토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네. 구조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초식 동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배합사료 공장도 없을 뿐더러 뭐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네. 사실 염소나 뭐 토끼 같은 거를 더 많이 키우지 이 배합사료를 사와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또 현대사료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1.5%에서 1.6% 정도인데 네. 너무 제한적이다 이거는. 물론 뭐 양계사료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3위기는 한데 예,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업체군요. 네, 크진 않다라는 거죠. 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라는 의견 주기는 좀 어렵나요?
네, 저는 좋아요는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답이 네. 나왔네요. 그죠? 네. 네, 뭐 다 네 개 중에 세 개는 다 글쎄요였으니까 네네. SKC 코오롱 PI 지금 들어가도 그럼 괜찮은 저는 건가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나저나 우리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장 마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호가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2,440선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바닥을 잡으며 2,454선에 마감 준비하고요. 코스닥은 876선에 0.07%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6월 5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지수, 출렁이는 바이오주, 수급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마감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코스피는 결국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33% 추가로 상승하며 2,455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881선에 출발한 이후 하락폭을 키우면서 876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0.03% 소폭의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이 됐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918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 171억 원을 내놨습니다. 두 수급 주체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팔아나갔고 다만 개인의 수급과는 엇갈렸습니다. 개인 사자를 외치면서 934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외국인 60억 원, 기관 52억 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소폭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사자는 나타났습니다. 212억 원의 순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바이오주 출렁이었는데요. 먼저 제넥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20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104,00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 낙폭이 상당했군요. 7.14% 내림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면역 항암 신약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측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사 하이루킨 세븐은 미국 넥타의 면역 항암제와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만 민감한 투자 심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7%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마감가까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8% 이상 또 하락을 했습니다. 11만 5천 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돌연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악몽이 재현되기라도 하는 듯 돌연 급락세가 나타났고 피해 화요일을 맞으면서 8.73% 하락한 11만 5천 원에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가까지 돌아봤습니다.